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 히어로 임영웅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영웅씨의 콘서트 소식이 있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8월 29일 임영웅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 티저가 공개되었는데요.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는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웅장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캠퍼스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영웅씨의 모습은 물론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곳곳에 등장하는 우주선도 보였는데요. 영웅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자신의 캠퍼스에 그린 그림이 현실화된 곳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겠죠? 유니버셜 픽처스를 보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요즘 우주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영웅씨가 우주 관련 신곡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공연의 스케일도 엄청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UFO 모습은 영웅씨가 서 있는 모습의 무대를 암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비앙 또는 새로운 버전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임영광 씨가 아직 제대로 안 했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웅씨 작년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도 기억이 나네요. 엄마, 아빠, 반려견, 요리사, 회사원, 복서 등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사연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평범한 이들도 누군가에게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리고 영상 말미에 영웅씨가 단정한 복장으로 등장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공익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2019년 영웅씨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2023년 올해 2월 LA 콘서트까지 사실은 제가 3편에 걸쳐서 이미 정리는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콘서트의 내용이 아닌 콘서트 관련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2022년 전국 투어 콘서트 101일에 걸친 21회 공연과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돔의 앵콜 공연까지 합하여 거의 24만 명에 가까운 관객, 그리고 전석 매진의 기록을 남겼죠. 올해 공연은 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영웅씨 잠실 체조경기장, 고척 스카이돔까지는 공연을 했습니다. 체조경기장은 대략 한 1만 명 정도 수준, 고척 스카이돔은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죠. 이보다 큰 공연장은 영웅씨가 시축을 했던 상암 경기장인데요. 좌석은 사실 6만석이 넘지요. 하지만 대략 4만석 정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선 빅뱅의 콘서트나 드림 콘서트 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축구 전용으로 제작돼 있어서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연장은 잠실 주경기장이죠. 좌석수는 7만석에 가깝고요. 스탠딩석까지 오픈한다면 10만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대략 5만석 정도의 좌석을 판매하는 편이지요. 이제 영웅씨에게 남아있는 공연장, 우리 잠실 주경기장 꼭 가봐야 하는 경기장인 건 맞습니다. 국내 유명 뮤지션 중에서 가왕이었던 조용필 씨를 비롯해 서태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아이유, 박효신, 김준수 등 총 12개 팀만이 여기서 공연을 했었지요. 이곳에서 공연한 가수들은 핸드 프린팅 존이라는 걸 조성해 놓기도 했습니다. 남은 곳은 이곳뿐인데 8월 29일 3년간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곳에서의 공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힘든 피케팅이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영웅씨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당시 초당 8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을 해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로써 영웅씨는 국내 가수 중 최고의 피케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영웅씨가 인기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올해 8월 말경이었죠. 신문 기사에서 아이센스 PC방 관련 이야기를 실었었는데요. 우리 영웅씨, 그리고 BTS나 아이유 씨 등 이런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팅,
일명 피케팅이라고 하지요. 피 터지는 티켓팅인데요. 이렇게 불리는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티켓팅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아이센스 PC방으로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웅씨 콘서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7월 7일 오후 8시 영웅씨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PC방에 동시에 모여든 손님 덕에 이 시간대 전국 PC방, PC 가동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합니다. PC방 전문 리서치 사이트 게임 트릭스의 자료에 의하면 7월 7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PC방 PC 가동률이 31%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날 가동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 7월 7일 하루 평균 가동률이 16%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고 이 전주 동일 동시간대 가동률과 비교하면 대략 10% 정도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0%가 아니죠. 대략 20% 정도에서 30%로 증가한 거니까 1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7월에서 11월 사이 중고나라 트위터 등에서 콘서트 티켓 뮤직 어워드 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티켓 구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양도 배송하겠다라고 하고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제공하지 않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영시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49명에게서 2,588만 원을, BTS 부산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20명에게 581만 원을 받고 티켓을 제공하지 않았던 범죄자에게 올 5월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 공연 티켓 사기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2022년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할 때 잘 안 들리다가 잘생겼다는 말은 잘 들린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공연장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외쳐주셔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KBS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공연장 비하인드 스토리도 참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영웅 씨는 LA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이 공연했던 공연장을 관람객으로 찾기도 했었지요. 공연장을 둘러본 영웅 씨는 진짜 멋있었다. 뭔가 진짜로 실감은 잘 안 난다. 이야기로만 듣고 TV로만 보던 공연장에서 내가 공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루먼쇼 아닌가? 내가 트루먼이 아닌가? 트루먼쇼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트루먼쇼는 짐 캐리 주연의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이지요. 피터 위어 감독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 감독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영화들인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유 있을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웅 씨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갈 사람입니다. 영웅 씨의 현재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전국 노래자랑, 아침마다, 그리고 연 100회가 넘을 정도의 행사나 노래교실을 돌며 연습하고 자신을 알리고 그 쌓인 실력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검증된 것뿐이기 때문이지요. 영웅 씨의 공연 전 소탈한 모습이 마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공연 전에 어떻게 긴장을 풀고 어떻게 임하는지 세세하고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공연 전 컵라면을 먹으면서 콘서트를 위해 적당한 포만감을 조절하는 모습. 컵라면을 뚜껑에 담아서 한 가닥 한 가닥 음미하며 먹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대스타인 영웅 씨의 공연 중 소탈한 모습까지도 왜 영웅이 영웅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영웅 씨의 정규 2집 앨범과 가을 하늘을 수놓을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다려봅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기록을 만들어갈 다큐 주인공은 국민 히어로 국민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벌써 오늘이 영웅 씨 콘서트 이야기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오랜만에 옛 추억들을 몇 가지 회상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예전에 바플레스에 출연했던 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을 하면서 알게 된 버릇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
마이크 잡은 손을 까딱까딱 한다고 했는데요. 몰랐는데 주위에서 보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자꾸 의식이 되지만 긴장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당에서 5승 이후 목포 MBC와 인터뷰에서 선물 주는 팬, 공연 따라다니는 팬, 누가 더 고마운가요? 라는 질문에 선택하기 힘든데 공연에 와주시는 팬이 더 고마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가고 싶어도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침마당 왕중왕전에서는 앞으로의 목표는? 이란 질문에 포천의 아들로 나왔지만 전 국민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열심히 노래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젠 전 국민의 아들은 이루신 것 같고요. 세계적인 히어로가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영시 고척돔 마지막 콘서트 날이었죠. 영시가 영웅시대로 사행시를 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지요. 웅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지요. 시간의 일로도 변함없이 함께해요. 대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라며 타고난 재치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벌써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만 떠나시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라며 영웅시대가 있기에 저 임영웅이 있습니다. 이 말 말고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명품 어록을 남긴 영시인데요. 연예가가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왜 영웅이 영웅인지를 더 실감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있었는데요. 티켓 가격이 VIP석 기준으로 김호중 씨가 23만 원이라고 방송에 나왔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이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은 22만 원 정도, 대부분 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물며 영웅씨에 앞서서 올해 4월달 상암동 콘서트를 했던 아이돌 그룹이죠. 세븐틴. 이 세븐틴은 앨범을 17만 원에 판매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언론의 비난에 오류가 있었다며 6만 9천 원대로 가격을 정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티켓 파워 1위를 자랑하는 영웅씨의 콘서트 가격은 이번 상암동 경우만 놓고 봐도 VIP석이 18만 7천 원. 그 이전에는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씨 다음으로 상암동에서 공연을 하게 될 아이유씨. 아직 미정이지만 아이유씨가 보통 16만 5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선 여자 가수는 아이유, 남자 가수는 임영웅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성, 거기에 선한 인성과 기부까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언젠가 두 분이 듀엣하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2024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디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 시간에 사실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2023 콘서트를 중심으로 제가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늦었지만 회상해보며 기록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올 초 영웅씨 광주 콘서트에서 우리 파파미 영웅씨의 또 하나의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영씨의 콘서트를 기다리던 중 지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엄마 팬을 위해 영씨 측이 물심양면 도왔다는 후기가 전해졌었죠. 몇 년 전부터 협심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는 공연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콘서트 관계자가 병원까지 따라와 주었다고 합니다. 콘서트 중에 쓰러진 것도 아니었고 기다리면서 쓰러졌는데도 이렇게까지 챙겨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하물며 영씨 측은 병원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점을 배려해 표를 전액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이런 배려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지 않아도 괜찮다며 티켓팅을 열심히 하겠다며 일 처리가 정말 빠른 것 같고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마지막 콘서트에 다녀오신 따님이 올린 글도 감동적이었지요. 98세 영씨 딸입니다 라는 글이었었는데요. 역시 어머니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영씨입니다. 유튜버 윤그린 씨는 자신의 SNS에 영씨의 콘서트 후기를 남겼었는데요. 윤그린 씨는
콘서트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왔을 뿐인데도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적었습니다. 야외 간이 화장실도 많고 굿즈 매대도 많고 포토존도 많은데 스텝도 엄청 많아. 포토존에서 스텝들이 직접 팬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입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텝들이 1대1로 자리 안내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야외에 설치된 난로가 너무 따뜻해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전혀 안 추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지요. 공연 끝나고 카카오 택시 불러 기다리는데 택시 번호 확인하러 도로로 나가는 걸 스태프들이 위험하다고 못 나오게 하며 정리하고 택시 도착하면 번호도 알려주고 택시 탈 때 조심히 가라고 인사하며 택시 문도 닫아주는 친절함까지 조목조목 영씨의 콘서트의 좋은 점을 자세히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씨 미담은 관객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착하다는 임영웅 콘서트 알바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글을 작성한 예를 들면 A씨는 임영웅 콘서트 I'm Here 투어 2023 서울에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A씨는 신분증 확인 후 명찰 받고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다며 도시락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밥차는 드라마 촬영 스케치에서 본 적 있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사진으로 남겼다. 밥 진짜 잘 주더라 라고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서트 스태프들에겐 도시락이 제공이 되는데요. 영씨 측은 도시락이 아닌 밥차를 준비했던 것이죠. A씨는 일하면서 느낀 건 가수가 콘서트에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라고 하는 거랑 가수를 보러 온 팬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며 일하는 시간 동안 몇 시간씩 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만은 힘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온 분들, 친구와 함께 온 분들 모두 행복해 보여서 나도 그 행복에 가담하고 싶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지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영씨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모두에게 전염돼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피케팅의 상징이 되어버린 영씨의 콘서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암표 관련 법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씨 콘서트 이야기가 함께 거론이 되는데요. 올해 3월 22일부터 암표 거래에 관한 처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영씨의 콘서트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지요. 미국에서는 암표 거래가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법입니다. 근데 올해 5월 기사 중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법이라는 게 제정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팝계의 최고의 슈퍼스타인데요. 그의 공연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요. 그럼 이런 뛰어난 가수가 한국에도 있을까요? 임영웅 씨가 있죠. 이 기사도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도 임영웅법이 나올까? 이러면서 끝납니다. 눈부신 비주얼과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콘서트. 보통 25곡에서 28곡 이상의 곡들로 구성이 되고 3시간 이상을 오로지 혼자서 기분 좋은 에너지로 꽉 채운 콘서트. 그럼에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우리 영씨. 언론이 인정하기까지는 항상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방송에서 수식어가 이렇게 빠르게 바뀐 가수는 우리 영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고 기사가 났었지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하는 가수라는 걸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트로트라는 말이 빠지고 가수 임영웅. 그러더니 단어가 바뀝니다. 탑가수 임영웅. 그리고 국민가수 임영웅. 이젠 가왕이란 말을 당연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가왕. 하긴 가왕. 그럼 왠지 모르게 조용필 씨나 나훈아 씨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가수 생활 한 30년 이상은 했어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명칭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가왕. 이젠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암 콘서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모든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국민 여러, 전문가와 임영웅씨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듣고도 음원과 라이브를 구분할 수 없는 가창력의 소유자, 슈퍼스타 영웅씨의 콘서트. 최고를 증명해야 한다면 최고가 아니지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최고의 콘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웅씨의 콘서트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올 초에 가수 10cm의 권정열 씨가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을 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권정열 씨는 공연 매진이 안 됐다며, 그래서 흐려지고 있던 초심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라며 웃었는데요. MC를 보던 김신영 씨가 체조 경기장 360도 무대던데 임영웅 씨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권정열 씨는 임영웅 씨에게 체조 경기장은 소극장 정도의 의미다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5월 상암에서 있었던 콘서트 관련 이야기를 모아볼까 합니다. 오늘부터는 상암동 월드컵 경쟁이 있었던 2024 I'm Hero로 더 스타디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8월 8일에 데뷔해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018년 7월 28일 총 수용 인원 180명인 한양대점 메두사홀 지하 2층에서 전 단독 콘서트인 임영웅 바레토를 연 우리 영웅 씨는 당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9년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던 도중 팬들에게 서울과 부산에서 400석에서 공연했었고 5년 있다가는 4,000석에서 하려고요. 그리고 10년 있다 4만석에서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와주실 거죠? 라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던 영웅 씨.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영웅 씨는 180석에서 시작해 체조 경기장을 거쳐 고척 스카이돔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웅 씨는 올해 5월 25일과 26일이었죠. 하루 최대 수용 인원 6만 6천 명 정도가 가능한 바로 그것,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제 파악 못하는 가수라고 불리는 영웅 씨. 아마도 그의 주제 파악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1일이었습니다. 만우절이지요.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한 커뮤니티에 가수 임영웅이 호남 평야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가상의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습니다. 효녀일보 심청 기자란 글에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피켓팅에서 광탈한 팬들과 그 자녀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응답하고자 기획 진행된 것으로 호남 평야에서의 콘서트는 국내 최초로 성사되는 콘서트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이번 호남 평야 콘서트는 임영웅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 평야 대회 주실 분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언급한 후에 대여를 해주겠다는 호남 평야 지주들의 연락이 세도에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후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대략 20만 명 정도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재밌는 이 가상의 뉴스가 왠지 거짓말같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임영웅이기 때문이겠지요. 정말로 영웅 씨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호남 평야 콘서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6만 6천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구장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해도 그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가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축구 전용 구장으로 설계돼 잔디 관리 문제로 콘서트 대관을 피해왔기 때문에 더욱이 공연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요. 솔로 가수로는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서태지 씨, 강남 스타일의 싸이 씨, 우리 영웅 씨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한 적이 있는 지드래곤 정도가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영웅 씨 뒤에 9월에는 아이유 씨가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공연이 예정돼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축구 덕후인 우리 영씨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을 했었지요. 시축에서 보여주었던 영씨의 매너, 하물며 하프타임 공연에서 잔디볼을 위해 축구화를 착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영씨는 그라운드 잔디 위에 의자를 설치해 객석을 만드는 보통 공연과는 달리 그라운드에 관객이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잔디 훼손에 대해 우려하는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한 것인데요. 영씨는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색다른 무대를 선물하고자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한 번 공연에 최대 6만 6천 명 이상을 오픈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라운드석은 VIP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성. 결국 한 해당 약 4만 6천 명씩 2일간 9만 2천 석으로 줄여서 60억의 손실을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 수익성을 과감히 포기하고 관객의 안전과 편리성, 축구에 대한 배려 등 정말 영웅씨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웅씨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건 아마도 자신을 생각하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정재계 인사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웅씨의 행보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회자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영웅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야외 공연임을 배려해 우산 대신 방한용 스페셜 우비를 관객분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인 조현상 씨도 영웅씨에게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대형 콘서트를 치른 이후 그라운드 잔디가 훼손되어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외관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축구 경기력의 저하와 선수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그런 와중에 영웅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계획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영웅씨 측의 계획을 첩하며 앞으로 향후 모든 축구장에서 이 모델이 스탠다드가 되길 바란다는 감사와 소망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영웅씨는 가요계뿐만 아니라 축구계의 진정한 레전드, 전설이 된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최애 가수고 자신도 영웅씨를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꼽으며 상암동 시축 당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이천수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김영광, 김진규 씨와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명보야 밥 먹자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김진규 씨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가지는 임영웅 씨를 언급하며 임영웅은 운동장에 좌석을 안 놓는다며 축구의 진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천수 씨는 임영웅 진짜 최고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김영광 씨 역시 이 정도면 축구를 진짜 찐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며 영웅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지요. 부모님에게 효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1위는 영웅 씨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아파트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 트렌드 리포트 어버이날 편에서 5월 8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의 과반이죠. 48%를 차지하며 영웅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우리 영웅 씨를 선택했다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제나 그렇듯 영웅 씨의 피켓팅은 어김없이 많은 일화를 낳았는데요. 아주 인성이 좋은 분이죠.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 OST도 종종 부르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배우 박보영 씨가 자신의 SNS에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박보영 씨가 우리 영웅씨 콘서트 예매에 성공한 내역을 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 사진을 덧붙여 티켓의 주인공이 부모님임을 암시했었는데요. 박보영 씨는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의 선행으로 잘 알려진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녀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인성은 우리 영웅 씨와 같은 것 같은데요. 영웅 씨의 팬분들은 다 영웅 씨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일화들이 여러 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동이 강력한 마사지건을 이용해 손가락 위에 올리고 광클릭을 해 티켓팅에 성공한 인증샷까지 올리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한 콘서트 포스터가 5월 1일 날 공개됐었죠. 포스터에서 영웅 씨가 입고 있는 자켓은 팬덤색인 하늘색이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해서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자켓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영웅 씨라 가능한 옷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웅 씨가 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참외를 배달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화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었지요. 상암동 콘서트를 위해 사전 연습을 하는데요. 따로 마련한 야외 연습 장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염려해 영웅 씨 측에서 참외를 배달하며 연습에 대한 소음의 양해를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처음이란 의미겠죠. 관행을 떠나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왜 한국에는 여태 없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콘서트에 있었던 일화와 뒷이야기를 토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한강 둔치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바로 그 가수. 2022년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의 1만 관객들 앞에서 첫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의 포문을 연 그 가수. 이 아름다운 별들을 담기에 아직 내 우주가 모자란다며 더 큰 우주가 되야겠다고 약속했던 가수. 국민 여러분, 임영웅 씨의 2023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콘서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한 4편 정도로 이미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2023 콘서트 추억 만들기 첫 시간입니다. 영웅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피켓팅이 시작된 것이죠. 이에 따라 티켓팅 예매처인 인터파크는 서울 공연 예매를 앞두고 일반 상담 전화는 별개의 번호로 전용 상담 전화까지 개설했습니다. 제휴처나 공연장별로 전용 회선을 개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연 전용으로 번호를 개설한 것은 한국 공연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영웅 씨의 이번 서울 콘서트는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조 경기장은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원형 무대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팬들이 올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요. 그럼 6회 공연을 놓고 단순 계산해도 서울 공연 기간에만 총 9만 명이 콘서트를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예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팔렸고 동시 접속자만 40만 명가량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멈추는 오류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죠. 우리 영웅 씨도 출연한 적이 있는 미운우리 새끼의 김준호 씨, 김지민 씨와 열애 중인데요. 김준호 씨는 예비 장모님을 만나러 갈 때 예비 장모님이 영웅 씨를 좋아한다며 영웅 씨 스타일로 변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습에 김지민 씨는 그렇게 입고 나가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영웅 씨를 좋아해도 영웅 씨를 따라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웅 씨 미우새에 출연했을 때도 김준호 씨를 위해서 김지민 씨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예비 장모님을 위해 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하는 모습, 이게 미우새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코요태 멤버였었죠. 그리고 복숭아학당에서 영웅 씨와 인연이 있었던 김종민 씨. 김종민 씨 누님도 사실 우리 영웅 씨 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 프로게이머 출신의 홍진호 씨, PC방 사업을 하고 있는 개그맨 장동민 씨, 이렇게 넷이서 드디어 티켓팅에 도전을 합니다. 이날 이 PC방도 사실은 장동민 씨가 운영하는 PC방인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은 프로는 프로인가 봅니다. 김준호 씨만 실패하고 모두 성공해서 1인당 2매씩 6매를 확보하는데요.
김준호 씨는 바로 예비 장모님께 전화를 하죠. 그리고 광주 공연인데 괜찮겠냐라며 허세를 떱니다. 김지민 씨 모친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라며 고마워하시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하늘의 별을 땄으니 아마도 머지않아 김준호 씨의 결혼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웅 씨 콘서트 예매 성공한 한 여성분과 예매를 옆에서 도와준 카페 사장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속 두 분은 스마트폰 화면을 초조하게 바라보다가 순간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합니다. 두 분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모습이 영웅 씨 콘서트 티켓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한다는 이 분께서 한 여성 손님이 너무 가고 싶은데 예매 방법을 모른다며 7시부터 초긴장 상태였고 그래서 도와드렸는데 다행히 성공해서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었습니다. 영웅 씨도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라며 앞날이 늘 건행하시길 저와 영웅 시대가 늘 응원합니다. 라고 직접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댓글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어 했던 건 이런 글이었어요. 로또 1등 당첨점처럼 카페 앞에다가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한 가게 라고 프랭카드를 걸어 놓으라는 글이었는데요. 당연히 걸만하죠. 또 한 곳의 응지순례길이 된 곳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영웅 씨 피켓팅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대체 누가 예매를 성공한 거야? 라며 영웅 씨 팬인 부모님들을 대신해 티켓팅 용병으로 나섰던 자녀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예매에 실패한 자녀들은 효도도 못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어김없이 호남평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임용 콘서트 티켓 2개라는 엄청난 미션을 또하는 자녀분이 장장 50분 동안의 트래픽을 견디며 겨우겨우 2층 끄트머리 좌석을 구했다고 하죠. 그것도 엄밀히 말해 남편의 클릭 덕분이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최고의 사위로 칭송받을 예정이라며 영웅 씨에게 부탁의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6일간 공연장에서 콘서트 하기보다는 호남평야에서 한 달간 공연을 열어달라며 전국의 효녀들을 대표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호남평야에는 콘서트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영웅 씨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는 팬이 워낙 많고 콘서트 예매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땅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호남평야는 국내 최대의 평야입니다. 2022년에는 영웅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의 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캡처된 사진에는 임영웅 콘서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임영웅 어디 호남평야 같아서 콘서트해. 잠실도 작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임영웅 이 정도면 그냥 유세 차량 같은 걸로 전국 돌아다녀야 되겠는데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 씨는 오호 꿀팁 감사용 이라는 글을 적기도 했었죠. 그리고 공연 중에 우리 영웅 씨는 이러다 정말 호남평야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호남평야 말고 또 어디 평야가 괜찮냐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임용 티켓팅을 사기업이 주관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익과 복지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임용 티켓팅 사업을 국유화해서 임용 청약 추첨 이런 방식을 제안한 분도 계셨습니다. 주택 청약의 우선순위에 조건이 있듯이 임영웅 청약의 조건들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대 수명이 짧으면 가산점, 공연을 본 사람은 감점 등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젠 정말 국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람회 출신의 김동일 씨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영웅 씨가 주로 공연하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023 콘서트를 열었었습니다. 이 콘서트 티켓도 순식간에 매진되어 버렸는데요. 김동일 씨는 저도 티켓 오픈 당시
예매에 참여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주제 파악을 잘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임영웅이나 방탄소년단 그분 아니잖아요 라고 웃음을 주기도 했었죠. 이제 우리 영웅씨의 피켓팅은 정말 한국 최고의 피켓팅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영웅씨는 영웅씨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실패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영웅씨가 엠넷 M 카운트다운에 출연했을 때 두어다이 발매 기념 컴백 인터뷰를 진행했었지요. 이때 MC분이 영웅씨를 방탄소년단과 아이유씨와 함께 콘서트 티켓팅이 어려운 가수로 꼽으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한 모든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씨는 티켓팅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공한 분들보다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일단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음 기회를 바란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웅씨의 공연을 보기 힘들다 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영웅씨 콘서트 암표 거래가 또 기승을 부렸는데요. 최소 2배에서 3배, 수백만 원까지 호가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 라는 허위글을 올려 티켓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영웅씨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암표 상들이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면서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라고 밝혔고 영웅씨 콘서트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예매 티켓을 모니터링해 강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국정감사에서도 영웅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영웅씨 콘서트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20배, 30배, 50배까지 넘는다며 555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꼬집었고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문화는 영웅씨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웅씨의 콘서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2019년 한 젊고 노래 잘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무명 가수의 첫 콘서트가 부산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대략 400석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연을 하던 가수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있다가는 4,000석에서 하려고요. 그리고 10년 있다가는 4만석에서 하려고요. 그때 여러분들 와주실 거지요? 그 말을 하고 단지 몇 년 만에 이제 가고 싶어도 표를 구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5년 만에 4만석이 넘는 공연장에서 한국에서 솔로 가수로는 2013년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전성기에 있었던 싸이씨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다는 상암동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씨의 매너 있는 시축과 영웅시대의 멋진 팬덤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 결국 1년여 만에 바로 그곳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사전 답사였던 것 같습니다. 시축대 가보셨던 분들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 좀 더 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누구나 아시는 국민 히어로 임영웅씨입니다. 영웅씨의 콘서트 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2022년 전국 투어를 끝내고 2023 전국 투어의 시작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연과는 너무나 달라진 공연이었다고 하지요. 하물며 올해 공연만 놓고 봐도 서울, 대구, 부산 등 모든 공연이 다른 공연으로 느껴질 만큼의 의상, 노래, 레퍼토리 그리고 같은 곡도 새롭게 편곡을 해요. 매 공연이 새롭게 느껴지는 공연을 하는 우리 영웅씨. 오늘은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
영시의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시의 2023 콘서트 티저 영상에서부터 사실은 큰 화제를 가져왔었는데요. 우주 덕후 영시를 정말 잘 표현한 영상이기도 했죠. 영상 속의 비밀이 서울 콘서트에서 그 베일을 벗었는데요. 영시 공연에서 처음으로 중앙에 무대를 설치한 360도형으로 감싸는 원형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각도에서도 영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계였던 것이죠. 영시 콘서트는 참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영시 콘서트 현장에서 공식 굿즈 구매하시면 영수증에 문구가 새겨져 나오지요. 하물며 매일 문구가 다 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시의 팬에 대한 사랑과 콘서트를 위한 그의 열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작은 것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러니 어찌 팬들이 사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념 스탬프도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스탬프북 판매 수익금은 전액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까지 한다고 하지요. 영시는 콘서트 티켓도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진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도 스탬프도 하물며 콘서트 티켓까지도 모두 하나의 굿즈입니다. 영시는 150분의 공연을 게스트 없이 홀로 이끌고 가면서도 언제나 정말 다채롭게 꾸며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처음에 시작되는 우주인 영시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도킹하는 영상, 영광씨와의 듀엣, 전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콘서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노력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스페이스맨에게 엽서 보내기를 통해 현장에서 받은 많은 사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영시의 스페이스는 공감과 소통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즐기는 코너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시, 정말 시간이 된다면 영시가 진행하는 토크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콘서트 전광판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넓은 공연장의 특성상 일부 좌석에선 시청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도적인 대형 스크린 12대를 공중에 매달아 어디서든 쾌적한 관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이돌들의 콘서트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규모인 것이지요. 정말 얼마나 노력하는지 항상 새롭고 진보, 진화하는 영시의 콘서트. 물론 콘서트의 내용은 물론이고요. 그 내용만이 아니지요. 기존의 다른 콘서트에서 볼 수 없었던 사소한 듯 하면서도 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 언제나 객석마다 방석을 피치하는가 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플래시로 길을 비춰주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관객들에겐 영시의 동선이 바뀔 때마다 스태프들이 휠체어 각도를 그 뒤에 서서 잡아주고 공연이 끝난 뒤엔 지하철역 곳곳에 도미까지 배치해 길을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영시는 공연 도중 팬들이 줄을 서서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이번 공연에서도 공연장 안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 다른 가수들 팬들까지도 부러워하게 만드는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밖에 마련된 대기 공간 히어로 스테이션, 이것도 큰 화제를 가져오긴 했었지요. 공연장에 부모를 들여보낸 자녀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녀분들도 밖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문화인 히어로의 공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서울 콘서트는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을 때 이루어져 야외에서 즐길 수도 있었지만 대구 콘서트는 완연히 추운 겨울 날씨여서 야외에서 즐기기는 어려웠었는데요. 영시는 인류에 통 크게 하나 더 대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활용하여 쉼터나 이벤트 부스, 포토존 등을 실내에 마련하기도 했었지요. 영시의 대구 공연을 펼친 3일 동안
해당 전시관의 대여 비용만 3,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통해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는 전시장 한 곳을 통으로 대여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을 위해 내부에 대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라는 팬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장 밖에도 이젠 영웅씨의 콘서트가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볼거리도 풍성했었습니다. MBN 송은이 김숙씨가 진행하는 가방 속의 인생 스토리 토크백에서 34년차 연예부 기자이며 영웅씨 전담 기자로 유명한 강일홍 기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영웅씨의 서울 공연 때였습니다. 강 기자에게 영웅씨 팬덤색 스카이블루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았다라고 묻자 마음은 영웅시대지만 취재 중에는 팬이 되면 객관적이지 못해서라고 답하셨는데요. 뭐라고 답하셨든 기자임에도 분명하지만 영웅시대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시대 드레스 코드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지요. 콘서트장 주위에 스머프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성격은 전혀 맞지 않았지만 영웅씨가 안경을 쓰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느낌은 사실 듭니다. 스머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스머프 마을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알베로벨로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로 아름다운 나무란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독특한 주거 형태는 투를리가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가실 일이 있다면 꼭 영웅씨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머지않아 이곳도 웅지순례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서울 공연만 해도 한 번 공연에 1만 5천석이지만 공연장 주변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어림잡아 6만 명은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찍 오셔서 삼삼오오 모여 먹고 즐기고 이야기도 나누고 공연이면서도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영웅시대에게는 축제를, 지역에는 히어로 노믹스를 가져오는 엄청난 영웅씨의 파워입니다. 영웅씨가 부산 콘서트 때 착용한 스누피 인형은 공연 이후 나오기만 하면 계속 품절이 되는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니 히어로 노믹스란 말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영국까지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강일홍 기자의 말에 의하면 영웅씨의 단점은 이런 질문에 몸이 하나인 게 단점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요. 영웅씨의 유일한 단점은 맞습니다.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단점이지요. 기자이시고 더욱이 영웅씨 전담 기자이기도 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내고 보는 콘서트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영웅씨 공연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첫째, 게스트가 없다. 둘째, 빈자리가 없다. 셋째, 초대권이 없다. 게스트가 없이 150분을 홀로 채울 수 있는 것.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을 공연해온 가왕들의 상징인데요. 우리 영웅씨가 가장 어린 나이에 그 반열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영웅씨는 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초대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웅씨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정말 영웅씨가 사랑의 수준을 넘어 존경받는 이 사회 리더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갈 다큐 주인공은 팬분들이 보약 같은 존재, 나의 잠자는 심장을 깨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국민 히어로 임영웅씨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씨 콘서트 7번째 시간, 2023 콘서트를 기록 정리하는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웅씨의 콘서트를 본 많은 후기들, 특히 평론가들의 후기들을 좀 중심으로 회상해 볼까 합니다. 국내 1세대 정치평론가라 불리는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 오마이뉴스나 시사저널의 칼럼리스트를 지냈고 한림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등의 외래 교수를 영입하신 분인데요. 평소 트로트를 듣는 일이 없기에 영웅씨의 노래도 TV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스쳐 지나갈 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음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영웅씨에 대한 찬사가 사실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영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씨의 콘서트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피케팅이니까요. 그러다가 올해 대구 엑스포 공연을 앞두고 천신만고 끝에 취캐팅, 그러니까 취소된 표에 대한 티켓팅이죠. 예, 성공해서 11월 24일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마침내 임영웅 씨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하고 좋은 가수였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출연자 없이 혼자서 노래하고 댄스하고 사회까지 보면서 150분간의 공연을 알차게 이어간다며 가수에게는 최대의 찬사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인상도 쓰지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노래를 부른다며 다른 트로트 가수들처럼 과장된 바이브레이션이나 꺾기 창법 같은 기교 없이도 너무 자연스럽게 노래한다라고 했지요. 고음역대에서 남들처럼 힘들이는 표정도 없고 목소리 자체도 좋은데다가 발성도 제대로여서 듣기가 편하고 노래의 전달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평하였습니다. 이미 팬들에게는 트로트냐 발라드냐 모던 락이냐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영웅 씨는 대중가수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친간 말솜씨예요. 특히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휴먼의 서사도 선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된다며 굳이 호불호로 나뉠 이유도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수라고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가수에게서 이문세나 김광석 같은 선배 가수들이 불렀던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요. 특히 장년 세대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고단했던 삶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라며 그의 노래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 현상이 된 임영웅 현상이 단명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폭넓고 다양한 음악들에 도전하려는 본인의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며 영웅 씨는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대중음악사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도 대중의 변함없는 호응을 받았던 가수로는 조용필을 꼽을 수 있다며 그가 조용필을 넘어서는 우리 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영웅 씨에 대해 몇 년을 지켜보며 느꼈던 내용들을 한 번의 콘서트로 이렇게 잘 정리하신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한 번의 콘서트, 매 콘서트마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영웅 씨는 더 놀랍습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를 직관했다며 너무 멋진 고품질 콘서트였다고 평하였던 대중음악 평론가 이미윤 평론가는 영웅 씨의 음악적 장점에 대해 젊은 층들도 우리 엄마가 좋아해서 들어봤는데 라며 듣기 시작했다며 팬덤이 확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로트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생활 이미지를 꼽았는데요. 사생활이 없는 시대에 결점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영웅 씨의 신드롬이 언제까지 이어지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임영웅이라는 인물을 뛰어넘을 또 다른 아이콘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진 지금도 팬덤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윤 평론가는 WY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된 우량주와 같은 가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영웅 씨를 꼽았습니다. 이미윤 평론가는 런던보이, 두오다이 등에 참여했던 창작 집단 153 줌바스 등을 언급하면서 영웅 씨의 음악적 노력을 칭찬했는데요.
특정 세대의 아이콘에 머무르기에는 영웅씨가 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욕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량이 차고 넘친다며 트로트 출신의 가수라는 이유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건 영웅씨를 낮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데 더 높은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K-팝 칼럼니스트인 최석 씨도 영웅씨 콘서트 후기를 남겨주었는데요. 극단적으로 많은 공연 수요 속에서 많은 회사들은 관객을 을 취급하며 가성비 공연을 하는데 영웅씨가 제일 좋고 멋진 것 다 가져왔다고 칭찬을 했죠. 그리고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흥을 다 끌어내주면서도 뛰고 춤추는 장년층 팬들을 섬세하게 살피는 수많은 안내요원들을 두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모를 부드럽고 힘있게 무척 노련하게 아우르며 노래하는 임영웅. 공연 멘트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다며 몹시 재치있고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자가 소파 재질인 휴게 공간,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에서 보던 간이 화장실, 오랫동안 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한 수많은 MD 부스 등 세심한 배려도 칭찬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끝나지 않는 관객 케어, 이렇게 눈 돌아가는 콘서트가 14만 3천 원. K-팝 아이돌 콘서트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뛰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임영웅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다 수긍이 간다며 1991년생인 그가 앞으로 남은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지 짐작도 안 된다며 정말 잊지 못할 콘서트였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한 영웅시대 팬분이 온라인에 영웅씨 콘서트 후기를 만화 형식으로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작성자는 콘서트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며 팬 엽서 중에 젊은 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사연이 있었다며 한 할머니께서 자기들이 떠나도 영웅이가 계속 사랑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대에 서선 영웅씨의 모습을 그리며 영웅씨가 멈칫했다가 객석을 보며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고도 했고요. 작성자는 관객석도 그리며 진짜 영웅이라고 덧붙여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웅씨 콘서트에서 알바를 했던 분들의 후기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공연장에서 길 안내하던 알바를 하셨던 분의 글입니다. 다른 공연과 달리 주최 측에서 자리를 모르시는 분은 가급적 모셔다 드리라고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다른 공연에 비해 인력도 넉넉하게 뽑았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연입니다. KBS 위아 히어로 임영웅 단체 콘서트 비하인드 다큐멘터리에서 한 70대 팬분들이 자식을 다 키워 내보내고 이제 조금 무기력해질 나이인데 꼭 내 인생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해줘 울게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새삼 느껴지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씨의 콘서트 이야기인데요. 특히 작년 연말 앙콜 공연, 부산과 서울 공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앙콜 콘서트, 앙콜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공연이었는데요. 앙콜 공연인데 완전히 새로운? 이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갈 수도 있으나 결코 쉽게 가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영웅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공연장을 들어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여기저기 놓인 영웅씨의 다양한 사진들. 정말 잘생겼다 임영웅인데요. 전 포토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자리마다 놓여있는 방석, 편하게 공연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굿즈지요. 작은 부분까지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영웅씨가 비행기를 타고 런던 가는 모습의 영상이 나오고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기발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공연 보신 분들은 모든 곡이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날은
사랑은 늘 도망가를 밴드 버전으로 편곡하여 부르기도 하고, 히어로는 EDM 버전,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인데요. 이런 버전으로 편곡해서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엄청난 연습을 하는 가수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군대 간 영광 씨와의 통화, 그리고 이어지는 애프터라이크 춤까지. 이제 춤 실력도 아이돌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롯 메들리, 못하는 장르가 없는 분이라는 걸 입증하는 무대지요. 그리고 아비앙또 무비, 정말 단편 영화 같은데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왕, 아비앙또의 두 번째 이야기, 아비앙또 시즌2가 공개되었는데요. 영시 웅조 이후에 건행국의 태평성대를 이끈 영종 역을 맡았지요. 이젠 연기까지 완벽해지고 있으니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뮤지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씨는 파란 도포를 입고 노래를 할 때 그 뒷 배경이 1월 오봉도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상징이지요. 사극 보시면 왕의 뒤쪽에 펼쳐진 병풍에 있는 그림인데요. 기억들 아실 겁니다. 1월. 한쪽에는 해, 한쪽에는 달이 그려져 있고 오봉,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이 그림은 항상 왕의 뒤에 있고 죽을 때도 같이 묻힌다고 하죠. 화폐 보신 만원권에 보시면 앞면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초상이 있고요. 세종대왕 초상 옆에 그려져 있는 것도 1월 오봉도입니다. 그리고 병풍만 있을 때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왕이 앞에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결국 영웅 씨가 앞에 있어서 완성되는 장면인 것이지요. 공연에서 영웅 씨는 앵콜곡으로 주로 신나는 댄스곡을 주로 불렀었는데요. 이날은 연말이어서인지 일단 캐롤을 주로 불러주었습니다. 영웅 씨는 중2 때까지 산타클로스를 믿었다라는 순박한 청년인데요. 토끼 머리띠까지 하고 공연을 보러 영웅 시대 분들께 어여쁜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에 흰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산타는 코카콜라에서 콜라를 잘 팔려고 산타클로스의 옷을 빨간색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옷과 흰 수염의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의 상업 광고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축구 덕후였던 영웅 씨 월드컵 16강의 기원. 월드컵 송들, 물론 16강 뒤에는 이제 8강을 기원하게 되는데요.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웅 씨 희망이 있는 한 포기란 없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서 임영웅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웅 씨는 대한민국을 외치고 영웅 시대는 임영웅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 된 콘서트 현장. 이렇게 부산 콘서트는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 공연인데요. 여러분들은 부산, 서울 공연 중 어느 포토 티켓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물론 우리 영웅이 사진인데 어찌 자웅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응원봉을 흔들면서 외치는 팬들의 공연 시작,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웅장한 선율의 연주곡, 오프닝 곡이 흘러나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탄 영웅 씨의 모습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비춰지면서 고척돔을 채운 팬덤 영웅시대 환호성은 극에 달합니다. 락밴드 편성으로 꾸며진 런던 보이를 열창하며 무대에 등장한 영웅 씨는 여러 명의 댄서들과 경쾌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비틀즈를 오마주한 무대와 폴 맥카트니의 시그니처 악기인 왼손잡이용 호프너 바이올린 베이스까지 어깨에 두른 영웅 씨를 만나게 되죠. 1887년 바이올린을 만들던 칼 호프너가 만든 회사 제품인데요. 이것이 시그니처 모델이고 이 호프너 바이올린 베이스는 폴 맥카트니가 사용해서 비틀즈 베이스로 더 알려진 모델입니다. 비틀즈 폴 맥카트니도 왼손, 영웅 씨도 왼손.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왼손을 못 쓰게 했었는데요. 왼손을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지만 예술하는 분들 중엔 천재가 많은가 봅니다. 가수이자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평가받는 지미 핸드릭스도 왼손잡이지요. 우리 영웅 씨도
이런 전설로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2만 석에 가까운 공연장을 꽉 채운 고척 스카이돔. 가수들의 로망인 공연장이지요. 영신이 이날 고척이라는 말로 이행시도 준비해 왔었지요. 고맙고 또 고마운 이 마음. 척하면 알아주실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씨 우리나라에선 잠실 공연만 남았습니다. 영씨는 여러분을 가까이 보러 가겠다며 T자형 돌출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자 함성은 더욱 거세지고 영씨는 좌우를 둘러보며 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고 위에도 잘 보이냐며 2층과 3층 관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을 챙기는 마음이 남다르기로 유명한 영씨의 배려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씨는 올해 영시대 덕분에 상남자가 됐다며 올해 저처럼 트로피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아마 올해 대한민국에서 제가 상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지만 그 뒤에 영웅시대의 고생과 수고, 시간이 있는 걸 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이기에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트로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주신 사랑을 평생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고척동 공연은 1월에 VOD로 제작이 이미 됐었죠. 그리고 3월 1일 극장판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CGV에서 단독 개봉했는데요. I'm Hero the Final 예고편에서 영웅씨는 나를 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영웅씨의 독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젠 영웅씨는 스타를 넘어 국민 가수가 되었죠. I'm Hero the Final은 개봉 전부터 극장가 예매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SBS 연예뉴스에서도 영화 개봉 소식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첫 마블 히어로 영화인 안트만과 와스프, 쿼터매니아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우리 히어로는 마블 히어로를 이기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3월 1일 드디어 I'm Hero the Final 영화는 개봉했습니다. 영씨는 개봉 첫날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선사했지요. 용산 아이파크몰과 영등포 CGV에 기습 방문한 것인데요.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자리는 아니죠. 명동 CGV에서 영씨가 작은 팬미팅을 한 적도 있었죠. 장소는 다르지만 아마 영씨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영화를 보러 와준 팬들을 향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무대 인사였는데요. 지방 팬분들은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와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고 그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쁜 날이기도 했을 겁니다. 스페셜 MD와 친필 사인까지 해주었다고 하니 당연히 나올 만한 이야기이지요. 하물며 무대 인사 마지막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이 한 소절도 불러주었다니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은 영웅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